신혼여행을 끝내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 단어도 생각이 안 날 정도라 횡설수설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고부터 둘이 모은 돈으로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고 긍정적인 반응이셨죠. 대략 남편이 6, 제가 4 정도의 비율로 하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부모님께서 집을 꼭 해주고 싶다 말씀하셨다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께 우리끼리 준비하기로 했으니 안 해주셔도 된다 하고 말하며 제안을 거절했다 들었습니다. 이건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아무렇지 않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을 냈음에도 예산안에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예상했던 것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대충 왜 그런지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3년 전 카드를 2개월 연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로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연체를 하게 되었고 몸 상태가 괜찮아지고 나서 퇴원 전 바로 완납을 했다 했습니다. 저하고 만나기 전의 일이라고 하면서요. 아무튼 매물이 없기도 했고 괜찮다 싶은 매물은 언덕 위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위치였기에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정긍긍하는 게 보였는지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서 부모님께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고 모든 사정을 들으신 부모님께서 딸이 고생하는 게 싫으시다며 동탄의 34평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원래 월세를 받고 있던 집이었는데 제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입자 계약 기간을 늘리지 않고 공실로 비워둔 상태였기에 바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집을 받으려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해서 남편과 상의 후 월세 개념으로 매달 100만원씩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있는 달은 별도로 챙겨드릴 예정이었고요. 대충 알아보니 대출받고 아파트를 매매해도 월 납입금이 이자를 포함해서 110만원이 넘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 문제를 해결한 후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고 본식이 있기 이틀 전 양가 부모님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 당신들이 해준 게 없으시다며 축의금을 모두 저희에게 준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참고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준비할 때 축의금을 우리가 받아서 뭐하냐, 그걸로 신혼여행비에 보태 써라 하며 주시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기에 저도 굳이 거절할 거 없다 생각하고 알겠다며 감사하다 했었죠. 그런데 본식날 식이 끝나고 계산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남편의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어이없는 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들어온 축의금을 안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돈 메꿀 곳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면서요. 더 황당한 건 저희가 결제한 식장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 둘 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벙찌게 되었고 저는 이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은 몰라도 남편 지인들 것까지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중에 지인들 결혼할 때 축의금은 어떡할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응? 당연히 내가 내야지 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요. 많이 화가 나긴 했지만 신혼여행 비행기가 당일 저녁에 있었기에 피곤해서 바로 잠들어버려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었죠. 사실 저는 전날의 일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괜한 싸움이 날까 싶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고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돈 문제는 여행이 끝나고 난 후 집에 가서 대화를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여행을 보내고 마지막 날 오전 양가 부모님의 선물을 사러 가자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선물을 사오라며 리스트를 보내놓기도 하셨거든요. 리스트를 확인해봤더니 대부분 값이 나가는 식품이었고 본인 가족들에게 돌린다며 사오라고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쯤이 돼서야 구매할 걸 다 구매하고 비행기를 타기 전 면세점에 들렸는데 이건 제 친구가 담배 한 보루만 사와달라고 부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로 친구 선물을 퉁쳐도 된다고 장난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살짝 기분이 나빠 온 김에 사주는 거라 말하고 친구가 부탁한 걸 구매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옆에 가방이 있기에 저희 어머니께 사드릴 가방을 구매하려고 둘러봤었죠. 웃긴 건 남편이 시어머니 가방도 구매하는 줄 알고 같이 둘러봤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저기 둘러보다 특정 브랜드 앞에 가서 가방을 하나 고르고 바로 결제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소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소소하게 생활하는 분이었는데 언젠가 Y사 가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 고른 거였습니다. 가방을 들면서 친정 엄마가 주신 축의금으로 가방을 사드려야겠다 하고 말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친정 엄마의 가방만 산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주신 축의금으로 사는 건데 뭐가 문제냐. 가방 사고 남은 금액도 내려가면 다 돌려드릴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축의금 못 받아서 그러는 거냐. 우리 엄마 건 왜 안 사냐. 그리고 남은 돈은 왜 다시 돌려드리냐. 그건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저도 빡쳐서 정 사드리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드리면 된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남은 돈을 왜 돌려주냐 하며 예의를 운운하기에 한 말이었었죠. 제 말에 남편이 부모님이 주신 축의금이 있는데 왜 내 돈으로 사야 하냐. 방명록을 대충 봤더니 처갓집 지인들이 더 많이 왔더라. 그럼 축의금도 더 많이 받았을 건데 지금 돈 아끼는 거냐. 나랑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 하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아주 폭주를 하더군요. 저한테 못된 속물 덩어리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그 싸움을 끝으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후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다가 현재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낸 상태이고 남편이 생각을 고쳐먹고 싹싹 빌지 않는다면 무조건 이혼할 생각입니다. 글이 더 길어질까 싶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이건 그동안의 상황들을 100% 거짓 없이 쓴 겁니다. 이제 각 결혼식을 마친 상태라 이혼을 진행하기 쉽지 않겠지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데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다만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여기서 제가 정말 남편의 말대로 못된 속물 덩어리인가 궁금해서입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속물 덩어리인 것 같은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정말 속물인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는 축의금 먹튀를 하셨으면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뭘 사오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앞으로 결혼 생활이 뻔할 것 같습니다. 남편도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건지. 뻔뻔하고 염치 없는 게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두 번째, 남편놈 혹시 양아치인가요? 집도 쓰니가 하고 신행 다녀오라고 돈도 친정 부모님이 더 챙겨주시고 당연히 좀 더 신경이 써지죠. 준다 했다가 말 바꾸는 시부모님에게 해주고픈 마음이 생기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준 것도 없이 징하게 친척 선물까지 뽑아내려고 하다니 그냥 집안 자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니, 여자네 집에서 집도 사주고 축의금도 주셨는데 당연히 가방을 사드려야 하는 거죠. 남자네는 돈 한 푼 안 보태고 아들 장가 보내놓고 축의금까지 준다 했다가 말 바꾸는데 가방까지 사다 바치자고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저 같았으면 당장 갖다 버렸을 겁니다. 네 번째. 축의금조차 아까워 못 주는 집이면 나중에 돈 들어갈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남편이 외동이 아니라면 다른 형제들 대소사가 있을 때나 친척들 경조사 있을 때마다 쓰니 부부가 부모 노릇을 해야 할 거고요. 이목 신경 쓰지 마시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도망가세요. 끝내길 잘했다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다섯 번째. 집이라도 삐까뻔쩍한 걸로 해줬으면 선물 리스트 보낸 거 용납하죠. 이건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축의금 준다 이빨만 까고 먹튀한 거잖아요. 거기다 미안해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선물 리스트도 보내고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가방 안 사주면 속물 이지랄 하는 사기꾼 집안 버리세요. 돈을 떠나서 집안이 그냥 천박 그 자체입니다. 거짓말이나 살살 하는 걸 보니 아마 대출 안 나온다 한 것도 2개월 연체로 안 나온 게 아닐 듯 하고요. 돈 없으면 염치라도 있고 미안해하는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되려 큰소리치고 속물 어쩌고 하는 거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예단 예물은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 궁금한데 보나마나 님이 예물 받은 거 1도 없을 듯 하네요. 여섯 번째. 저 결혼 전 남편 신용 등급이 5등급이었는데 카드 몇 번 연체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원 친구가 그러더군요. 카드 몇 번 연체된 걸로 5등급 안 된다고. 님 남편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겁니다. 제 전 남편은 알고 보니 주식에 정신이 나가서 사금융까지 대출을 받아 빚이 2억 있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님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일곱 번째. 혼인신고 안 했으면 부모님과 상의하고 끝내세요. 축의금 사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뻔뻔하게 선물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사오라고 시킬 정도면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